실화. 고마운 누렁이. 제가 5살 때쯤에 이야기예요. 그때의 기억은 엄마 말대로 우리 집 뒷마당에 누렇고 털이 부실거리는 큰 똥개 한 마리가 메어져 있었고, 정확하게 집 구조도 기억이 나는데 그 개가 어떻게 된 건지는 기억이 나질 않아요. 마치 누가 그때의 그 기억만을 지워버린 것처럼 말이죠. 우리 집은 그때 아이스크림 대리점을 했어요. 집이 못 살아서였는지 그 가게에 딸린 안채에서 생활을 했죠. 구조가 좀 특이했는데 가게 앞은 큰 대로변이었고, 안채의 뒤쪽으로 나무 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을 열게 되면 재래식 주방 겸 연탄 떼는 곳이 있었고, 그 주방문을 또 열게 되면 가정집 앞마당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2층 주인집으로 연결이 되는 계단이 있는 곳에는 계집이 있었고, 그 집 맞은편이자 우리 집 주방문 옆쪽으로는 또 가정집이 2채 있었고요. 그 집들은 슈퍼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가게 하나. 아무튼 우리 집처럼 안채로 이어진 집들이었는데 전 그곳에 있는 언니들이랑 어울려 놀던 기억이 납니다. 엄마 말씀으로는 그맘때에 전 말도 잘하고 또 사고도 많이 치는 아이였는데 제가 그 개를 엄청 예뻐했었다고 합니다. 큰 개인데도 저는 무서워하지도 않았고 그 개의 등 위에 올라가서 타고 다니고, 또 그 개가 자주 똥을 먹었는데 제가 그 똥을 못 먹게 저의 맨손으로 그 똥을 치워버리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. 그 개는 제 기억으론 우리 집 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주인집 개였대요. 그 시절의 견생들이 거의 그랬듯이 산책 한번 못하고 짧은 쇠줄에 매여져 그저 짠밥만을 먹고 크던 그런 아이였는데 그마저도 주인집이 잘 안 줘서 비쩍 말라 있었다고 합니다. 엄마께선 우리가 그 집에 이사 가서는 그 개에게 자주 밥을 챙겨줬는데 그래서인지 다른 사람들한테 곁도 안 주던 그 개가 저한테만은 해코지도 안 하고 잘 놀아줬다고 하더군요. 그때 저는 무엇을 먹어도 저 한 입, 그리고 누렁이 한 입 이러면서 나눠 먹었고, 그 모습이 종종 저희 엄마를 시겁하게 했던 일들이었다고 합니다. 그러던 중 어느 날 저희 엄마가 옆집에 있는 아저씨와 얘기를 하는데 그 아저씨는 아마 철학관? 아무튼 무당인지 뭐 그랬다는데 아까 말했던 그 기억나지 않는 가게가 아마도 그 아저씨 안치였던 것 같아요. 그 아저씨가 저희 엄마를 보고 또 걔를 한번 보더니 하찮은 미물도 은혜를 알고 보온을 하겠구먼,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네요. 그러자 저희 엄마가 대체 그게 뭔 소린가 싶어서 물어봤는데 그 아저씨는 집에 얼라 혼자 두지 마소. 단지 이 한마디를 하곤 담배 한 대 피고 집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. 그 후로 얼마가 지났는데 그때 저희 엄마께선 구루마에 아이스크림을 담아서 그것을 콘에다 퍼주는 걸 공원 같은 데 종종 나가서 팔고 그러셨는데 그날은 제가 어디 아파서였는지 저를 데리고 못 나가셨고, 또 저희 아버지께선 그때 거래처에 나가야 했다네요. 그땐 휴대폰도 뭣도 없던 시절이니 그저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오토바이를 타고 엄마를 집으로 오라고 하려고 저를 잠시 놔두고 갔고,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엄마는 난리가 난 거죠. 엄마가 집에 돌아와 보니 저는 잠을 자다 깨서 울고 있었고, 저희 집 주방문이 활짝 열려서는 주방은 쑥대밭이었고 스댄 그릇이며 숟가락이며 앞마당 쪽으로 나뒹굴고 있었고, 순경들이 와서는 옆집이랑 주인집하고 얘기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. 어머니께서는 대체 이게 뭔 일이냐며
그렇게 난리가 나서 자초지종을 물어봤는데 그때 경찰의 발밑에 누렁이가 피투성이가 되어서는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. 그 광경에 저희 엄마는 깜짝 놀라서는 얘는 또 왜 이러냐고 하니까 그때 슈퍼집 아주머니께서 아무개 엄마 왜 이제 왔냐며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운을 뗐다고 합니다. 이 소란의 원인인 즉슨 도둑이 앞마당으로 연결된 샛길로 들어왔는데 그때 우리 집은 그 앞마당 쪽은 문단속을 잘 안 해놔서 마침 털기가 좋았는지 그렇게 도둑이 들어가려는데 누렁이가 그걸 보고 계속 짖었다고 합니다. 다들 사는 게 바쁘기도 하고 또 주인집에서도 걔가 자주 짖으니 별 신경을 안 쓰고 있어서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도둑이 들어왔다고 걔가 그렇게 짖은 거였나 보더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한참 있다가 뭔가가 박살나는 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멈춤과 동시에 개의 비명소리가 나서 나와보니 그때 웬 남자가 개를 칼로 찔렀는지 개는 죽어 있었고 그 남자도 몸이 피투성이인 상태로 쓰러져 있었다고 합니다. 그 소란에 슈퍼집 아줌마가 길 건너편 대로변에 있는 파출소에 가서 지금 난리가 났다고 신고를 해서 경찰 둘이 같이 왔는데 남자는 피를 너무 흘려서 도망도 못 가고 누워만 있었다고 합니다.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은 잡혀가게 되었고 그때 경찰 한 분이 남아서는 저희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고 상황을 보니 누렁이의 목엔 엄청 두꺼운 쇠줄이 있었는데 그게 다 끊어져 있었고 불쌍하게도 목에도 쓸린 상처가 있는 것을 보니 그 목줄을 끊으려고 무척이나 애쓴 것 같다고 하면서 이 개가 아줌마네 애기 살렸네요 하고서는 허허 하더랍니다. 도둑이 저한테 해라도 입힐까 싶어서 그렇게 힘들게 목줄을 끊고 나와선 그 도둑한테 덤벼서 싸우다가 안타깝게도 머리와 목, 배 쪽에 그만 흉기를 맞고 죽은 것 같다면서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정말 착하고 짠하다며 꼭 좋은데 묻어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. 경찰관 아저씨의 그 얘기를 전해들은 저희 엄마께선 안도감과 함께 죽은 그 개한테 너무도 고맙고 또 너무도 미안한 마음에 펑펑 우셨는데 그때 집주인이 매정하게도 이미 죽은 개 탕이나 끓여 먹여야겠다고 해서 그때 저희 엄마가 울다 말고는 정색을 하시면서 개값을 물어줄 테니 그러지 말라고 그 주인집과 싸워서는 누렁이를 포대에 담아서 뒷산 높은 곳에 묻어주고 왔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. 그래서인지 원래도 동물을 좋아했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후엔 개한테 더 정이 많이 갑니다. 그래서 안락사를 권유당하던 아픈 개 그리고 약 먹고 죽을 뻔한 애도 성심성의껏 치료를 해서 제 손에서 예쁘게 잘 크다가 가고 그랬습니다. 미안하게도 그 누렁이에 대한 기억이 많이 없어서 그게 좀 슬프긴 한데 아마도 녀석이 나 슬퍼서 울지 말라고 그렇게 나쁜 기억 안 나게 해주는 건지 그저 예쁜 기억만을 남기고 갔네요. 그곳에서는 부디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. 고마워, 누렁아.